짧은 시간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 전쟁 이후 폐허가 됐던 땅에서 작고 가난한 나라가 만들어낸 변화와 혁신. 이제 세계를 호령하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산업은 우리 기업인들이 포기를 모르고 도전하며 키워낸 노력의 산물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산업화를 견인한 그 기적의 주인공. 더 미라클 한국의 기업. 한국 전쟁 직후인 1953년. 당시 우리 국민 소득은 불과 67달러,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세계 경제사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드라마를 써내려갑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 경제 성장. 그 중심축에 우리의 기업과 기업인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대표적인 기업 울산현대중공업에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며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구호가 걸려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한국의 기업가들은 나라를 우선시하는 사업 보국 정신으로 기업을 키웠고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공헌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한국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뛰는 글로벌 기업이 탄생한 것이죠. 지난 5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미 정상회담. 한국의 4대 그룹 경영진들이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우리 기업인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More than $25 billion in new investments from Samsung, Hyundai, SK, and LG. I understand the executives of those companies here. Would you please stand up? Thank you, and I think we'll do great work together. 한껏 높아진 한국 기업의 위상을 직접 확인한 순간. 이제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 시각 대한민국, 우리 기업들은 또 다른 시선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업에 대해 불신과 반감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 반기업 정서입니다. 지난 6월 28일 30대 기업들의 대표와 임원들이 한자리에 소집됐습니다.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이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30대 기업 최고 인사 담당자들이 만나 일자리 현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이날 경영계는 고용 회복을 위해 민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들이 만들어지는 원인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 때문이라고 이들은 보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쟁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규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반기업 정서를 완화하는 것이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기업 정서 때문에 규제 환경을 점점 더 좀 통제 위주로 만들어 버리니까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체감하는 반기업 정서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지난 3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반기업 정서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은 민간기업 109곳 중 93.6%가 우리 사회에 반기업 정서가 존재한다고 답했는데요. 기업의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느끼는 반기업의 정서의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76.5%는 반기업 정서가 이전보다 심화됐거나 유사하다고 답했습니다. 국민들이 기업을 보는 시각이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좀 많이 하게 되고 또 기업은 그에 따라서 경영 활동이나 기업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기업 정서가 강하면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입지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외국 기업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할 거를 외국에 가져다가 투자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고 결국 이제 국민들 전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거죠. 자신들을 향해 겨눠지고 있는 부정적인 시선,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호소는 그 때문일까요? 과연 해외에서 한국의 반기업 정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미국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이자 아시아 태평양 연구소장 신규욱 교수를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5월이죠.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그 한국 기업 대표들을 이렇게 세워서 땡큐를 연발하는 것은 한미 양국에서 모두 화제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국 현지에서 본 한국의 기업의 위상들이 많이 달라진 건가요? 이제 그 회계인들 보면서 굉장히 좀 뭐 감개무량하다 할까? 예, 굉장히 가슴 벅찬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그 하이텍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데 이제 한국 기업이 그 정도로 참여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미국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기술 인프라에 한국의 기업이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한국 기업들의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이 기업에 대한 불신과 막연한 반감이 여전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한국 사회의 반기업 정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한국에 있는 그런 반기업 정서, 근데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사는 실리콘밸리만 해도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또 소위 말해서 이제 돈 버는 사람들이 이제 대접을 받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정말 열심히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성공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좀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정서가 미국에도 있을까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과거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어떤 기업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카네기라든가 뭐 포드라든가 록펠러라든가 사실 뭐 저희 스탠포드를 창업한 이제 스탠포드 일가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국인 뭐 노동 착취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비판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뭐 재단을 만들고 뭐 대학을 만들고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사회적 기업이 커지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뀐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아마 한국도 이제 이러한 전환점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 바라온 한국 경제에 대한 걱정과 기대. 무엇보다 신 교수는 반기업 정서가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는데요. 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경제적 합리성과 이해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국민 정서가 이제 부정적인 게 있으면 그걸 이제 감안하다 보면은 가장 합리적인 결정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경쟁하지 않습니까? 만약 부정적인 정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정서를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인터넷상의 수많은 데이터들이 말해주는 우리 사회 반기업 정서는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센터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에서 왔습니다. 네. 이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 반기업 정서를 확인했다는 이경전 교수. 지난 한 25년간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재벌이라는 키워드와 대기업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한 3년씩 끊어서
그 대기업이라는 단어가 또는 재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뉴스, 언론 보도, 그다음에 트위터, 블로그, 그다음 커뮤니티 사이트, 그다음 인스타그램 이런 소셜 미디어를 다 포함한 것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범죄, 불법, 갑질, 특혜, 부패, 혐의 이런 것들이 한 10대 키워드가 됐습니다. 평소 사람들이 재벌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 시기별로 이런 부정어가 눈에 띄게 그 빈도수가 늘어나는 지점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경제 위기가 오거나 경기 침체가 오거나 하면 아무래도 대기업과 재벌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거기에 원망을 하거나 그런 언급이 이제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된 드라마나 영화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미디어 속 왜곡된 재벌의 이미지는 기업 전반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TV에서는 많이 그렇게 나오죠. 사실 안 그런 CEO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부분 만나본 CEO들은 사실 저희하고 똑같은 옷을 입어요.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생활하고. 기업들에서 불만스러운 것이 TV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항상 그 기업들, 특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회장의 나쁜 측면만 이제 부각돼서 드라마나 영화가 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대기업 오너나 중견기업 오너가 잘못한 것을 부각을 해야지 시청률이 높아진다는 것도 또 웃지 못할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기업이 왜 돈을 버냐? 근로자들 착취하고 중소기업 착취하고 해서 돈을 버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기자들이 많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1인 1표이기 때문에 표를 많이 얻는 쪽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기업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그런 정서를 만드는 것이 정치 권력을 잡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쪽을 자꾸 활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대 대학생들은 대기업과 재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재벌이 어떻게 재벌이 되었는가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살필 때 정말 부당하고 삼성 같은 힘이 너무 센 걸 보면 뭔가 이런 존재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가? 약간 좀 두려움 같은 것도 들고. 사실 우리는 사람들이 재벌에 대한 평소 생각들을 펼쳐 보이는 학생들, 언뜻 들어봐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재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뭔가 현대판 신분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 사람? 아무래도 무책임하다라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기업이나 기업가에 대한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다. 기업인들이 사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도덕군자, 사회에 굉장히 많은 것을 환원하는 그런 것을 기대한다. 대기업 재벌에 대한 반감에도 불구하고 매년 20만 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취업을 위해 삼성 직무 적성 검사에 몰리고 있는 상황. 바로 대기업, 재벌에 대한 이중 잣대가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직하게 된다면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사실 내가 겪어야 될 스트레스나 고난과 그런 큰 구조적인 문제는 변하지 않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대기업에서 좀 굴려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거랑 그 반기업 정서랑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그 대기업 취업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그 더 나은 취업 환경이나 뭐 노동자가 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반기업 문화는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분리돼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중적이라는 거죠. 그 대기업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과 긍정적 인식이 한 사람에 있어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한 다음에도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가 비정규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대기업에 대한 이런 상반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반감의 원인, 과거의 행동에 대한 반감인지 현재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반감인지 아니 앞으로 기업이나 대기업들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할 역할이나 어떤 비중에 대한 반감인지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독 한국 사회에서 강하게 뿌리내린 반기업 정서. 그 근원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대표님은 그 1986년, 그러니까 그 35세에 그 사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경영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한국 사회에 만연한 반기업 정서의 뿌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결국은 이제 정부가 관주도 경제를 이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고도 성장 그 과정에서 기업들에 관한 모든 그 인허가 또는 금융의 어떤 제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권을 정부가 이제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기업들은 거기에 좀 줄을 설 수밖에 없고, 다만 그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또는 판단이 반기업 정서의 그 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기업 정서 나쁜 거죠. 이것 때문에 기업 활동이 많이 제약을 받고 기업이 열만큼 성장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것 때문에 결국은 5배밖에 성장 못하는 그런 어떤 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기업인들이 정말로 이 기업하는 이 존재 이유, 기업하는 경영 철학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우리 경제와 우리 국민들에게 기여한 긍정적인 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기업이 있어야지만 일자리가 제공되는 것이고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행복의 터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기업 정서와 함께 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와 우리나라 국민에게 기여하는 순기능 측면을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반기업 정서 해소를 위해 재계에서는 앞다퉈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관행으로 용인되던 경영 활동에 대해 이제는 법적 윤리적 잣대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소송에 잘못 휘말릴 경우 각종 안티사이트와 불매운동 등의 반기업적 정서로 연결돼 존립 자체가 위험해지는 상황인데요. 반기업 정서가 이제 기업 생존의 문제로 바뀐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것을 기대하느냐, 자선활동보다는 윤리 경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 책임, 상생, 고용의 증진인데요.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될 것 같고, 기업의 건전한 역할, 또 기업의 건전한 기여에 대해서 국민들의 좀 더 설득력 있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기업 정서 해소에 다급함을 호소하는 기업들, 과연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산업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경제 강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자국 내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나서며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권 확보가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본가, 기업가들을 노동자를 착취하는 주체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기업가에 대한 잘못된 이해, 기업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반기업 정서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1974년에 세워진 이 회사는 40년 넘게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는데요. 하지만 경영진과 노조의 심각한 갈등과 이로 인한 경영 악화로 결국은 파산 위기. 4년 전 박창엽 대표가 회사를 인수해 고군분투 중에 있습니다. 이전에 경영진과 노조 관계가 굉장히 갈등이 심하였습니다. 불신의 정도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그런 불신을 누구 책임으로 따지기 전에 우선은 회사를 살려놓고 봐야 하기 때문에 노사가 서로 불신하고 다투는 사이 새로운 혁신과 기술 개발은 뒷전이 되고 투자자도 모두 떠나간 상황. 남은 건 텅 빈 작업장뿐입니다. 현재는 이제 수량이 줄다 보니까 과연 이제 그 전기차 시대에 가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다. 조금 더 일찍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했다면 회사의 오늘이 지금보다 밝지 않았을까. 박창엽 대표는 오늘도 고민이 깊습니다.
가슴이 아프죠.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갈수록 그거는 세계적인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또 그다음에 노사 화합도 해야 되고 투자도 유치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아니 그러면은 기업이 하나도 없으면 정말 노동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오겠네요? 그러면 답을 못해요. 그게 사실이 아닌 거죠, 그렇죠? 자본가들이 기업을 만들고 그래야지 일자리가 생겨나는 거고 그래야지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기반이 제공되는 건데 기업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인식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고 정부, 대기업, 우리 모두가 어떤 이런 누구나 기회를 갖고 어떤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같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가들이 시장에서 자유로운 활동과 경쟁을 통해 혁신을 이룰 때 국민들의 생활은 더 풍요로워지고 국가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보내는 응원과 격려의 시선, 우리의 시선이 조금만 바뀐다면 또 한 번 대한민국의 경제 도약을 바라는 온 국민의 기대에 우리 기업들도 화답하지 않을까요? 규제가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를 못 들어가게끔 규제가 되어 있거든요.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좋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적용하지 못했던 부분들이